예, 이번 차시에서는 R 기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서 R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PC에 설치해 놓은 R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을 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제대로 설치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PC의 바탕화면에 R 스튜디오 아이콘이 떠 있을 테고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어, 지지난 차시인가요? R 스튜디오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잠깐 볼 때 화면이 4개였는다고 3개밖에 없네요. 처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3개가 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스크립트 파일을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립트 창이 안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 폴더, 워킹 디렉토리라고 얘기하는 것, 제일 먼저 설정해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띄워서 창을 4개로 분할을 일단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포되어 있는 실습 파일들하고 그다음에 R 코드 파일들이 한 뭐 20개가 넘을 텐데 그 파일들을 한 폴더에 여러분들 담아 두시고 그 폴더를 우리의 작업 폴더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눌러 주시고요. 세션 밑에 가면 set working directory라고 있죠. set working directory에서 choose directory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윈도우즈 탐색기처럼 우리가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파일들을 갖다 놓은 그 폴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폴더를 찾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폴더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예, 실습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에 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콘솔 창이거든요. 콘솔 창에 지금 set working directory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쳐져서 실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콘솔 창에 이제 우리가 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쳐질 텐데 실행되고 난 다음에 이상 없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이 프롬프트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테고요. 이상이 생기면 빨간색으로 워닝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실행이 되었는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캔버스에 가서 이 파일즈라고 되어 있는 탭 한번 눌러보실까요? 파일즈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누르면 지금 우리 워킹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할 모든 실습 파일들하고 코드 파일들, R 코드 파일들을 지금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의 한 뭐 30개 가까운 파일들이 지금 이 폴더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우리가 실습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콘솔 창에서 1 더하기 1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1 더하기 1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R이 우리에게 답은 2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콘솔 창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칠 텐데, 우리가 실습할 코드들을 제가 미리 짜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스크립트 파일로 불러들여서 그걸 참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실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짜놓은 그 코드 파일 위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바로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 한번 열어보죠.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요. 오픈 파일 누르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 그 폴더가 바로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코드 R 기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오늘 실습할 코드들 제가 미리 스크립트를 짜놓은 겁니다. 이걸 오픈 한번 해보시죠. 오픈하시면 네, 위에 창이 이제 2개로 분할이 되면서 스크립트 창과 콘솔 창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그 이론 차시에서 우리가 뭐 변수 할당하는 법하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코드들을 제가 미리 여기에 스크립트 다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R하고 대화를 하는 건 이 콘솔 창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에 3이라는 숫자를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직접 치시면 됩니다. 치고 엔터를 치시면 아무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 프롬프트가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다시 A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R이 예 3이라고 지금 할당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스크립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일일이 쳐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크립트 창에 해당 줄에다가 이 커서를 깜빡깜빡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콘솔 창으로 카피를 해서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R을 지금 사용하는 게 처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습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타이핑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것은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서 타이핑을 직접 하면서 하는 걸 권고드릴 테고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보면서 이제 그, 스크립트 창에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치면서 이렇게 실행 결과들만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창에서 한꺼번에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이 전체 영역을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누르시면,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실습 진행하면서 한꺼번에 실행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R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할당이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변수 A에 3이라는 숫자를 할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문자를 할당을 할 때는 따옴표를 붙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숫자나 여러 문자를 할 때는 이렇게 C라고 해서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동시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저는 뭐 스크립트 미리 짜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일일이 타이핑을 한번 쳐보시고요. 전체를 컨트롤 엔터 치시면 예, 할당이 됐습니다. 근데 할당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죠. 일단은 이 변수명을 그대로 쳐보면 할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에 제대로 할당됐는지 A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고 콘솔창에서 엔터 누르면 이 결과가 3이 할당됐군요.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B를 한번 볼까요? B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네. A, B, C, D, E가 이렇게 할당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에 뭔가를 할당을 하고 나면 변수에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변수명을 쳐서 엔터를 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종류죠.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동시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체 범위를 설정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여기에 할당된 걸 알 수 있을 텐데 뭐 확인하기 위해서 A 한번 해보면 네, 1, 2, 3, 4, 5가 할당된 걸 알 수가 있고요. B도 쳐보면 A, B, C, D 할당이 됐고요. C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주행 변수로 우리가 할당을 시키는 거 있는데 한번 C 엔터를 쳐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남녀, 남남, 그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한 줄을 더 주죠. 범주를 만들어줬습니다. 범주가 레벨스라고 되어 있는 이게 범주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변수입니다. 하고 R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팩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범주형 변수하고 연속형 변수를 다룰 때 이 팩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D 를 치시면, true, false, true, true, 이렇게, 출력을 해주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빗자루 있죠. 지금 뭐 화면이 꽉 차 있으니까 좀 보기가 복잡하면 이 빗자루 누르시면 이 화면이 싹 지워집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다 지워졌죠. 뭐, 좀 복잡하면 지워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A에 할당해 놓은 이 변수들이, A라는 변수에 할당해 놓은 이 데이터들이 수치형인지, 뭐, 문자형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str이라고 하는 뭐, 명령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네, 여기 num이라고 나오죠. 뉴머릭이라는, 수치형 변수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B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B 같은 경우 치시면, 잘못 쳤네요. 보시면 네, CHR 캐릭터 문자의 변수입니다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 생성하는 거,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변수 생성하는 거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요소 제목 할당하는 거 우리 한번 했었죠. 하이트라는 변수에 우리가 160, 140, 150이라는 이런 벡터를 우리가 할당을 한다고 치면 엔터 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이트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콘솔 창에 가서 우리가 하이트라고 이렇게 쳐서 엔터를 치시면 네, 160, 140, 150 이렇게 할당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변수에는 최도영, 최기령, 최희영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한번 할당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죠? 할당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한번 보고 싶으면 다시 네임 이렇게 쳐서, 엔터 치면 되겠죠. 네. 최도영, 최기령, 최희영.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이 수치들, 이 수치 벡터 하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 이름을 다 이제 붙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어가 names height name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엔터 쳐보시죠. 쳐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트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 하이트는 160, 140, 155라는 이 숫자만 할당되어 있는 변수였는데 이제는 이 하이트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이름과 숫자 같이 이제 이렇게 매핑이 돼서 나오는 이런 어, 변수로 객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도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치면 네, 최고형 160 이렇게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변수명에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그 안에 이 원소 이름만 적어주면 그 원소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까지 10까, 1부터 10까지의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쳤고요. A를 한번, 죄송합니다. 밑에 콘솔에다 쳐야 되죠. A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네.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할당된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어, 시퀀스 명령어는 뭐였습니까? 1부터 7까지 2 단위로 이렇게 입력시키십시오라는 얘기였으니까, 엔터를 치시고, B를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1357.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복 입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리피트였는데, 1, 2, 3을 세 번 반복하는 얘기였죠. 2에 할당을 했고요. 2를 쳐서 확인을 하면, 네. 1, 2, 3, 1, 2, 3, 1, 2, 3 세 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변수에는 리피트 하기를 1부터 4까지를 두 번 넣어라. 그러면 1, 2, 3, 4, 1, 2, 3, 4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테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라고 치면, 네. 1, 2, 3, 4, 1, 2, 3, 4. 원래 대로 들어갔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김, 리, 한, 신, 파악이라고 하는 이 문자형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예, 할당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name. 네,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됐습니다. 두 번째, 젠더에는 팩트로 MF, MMF 이렇게 할당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치시고요. 젠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젠더. 네, MF, MMF고 들어가 있는데 레벨은 FM 두 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명목형 변수의 특징을 레벨을 범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점수 매스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영어 점수는 잉글리시에 할당을 하고 한국어 점수도 코리안에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출석 여부도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데이터 형들이 있을 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면 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name, gender, mass, English, Korean, append를 다 넣어서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예, A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할당이 됩니다. A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콘솔에 가셔서 A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알 수가 있겠죠. 네.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자, 오늘 실습 차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습 차시가 끝나시면 여러분들 그 PC에 R 스튜디오를 띄워놓고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